95페이지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제2절 물권의 공시입니다. 여기는 총설에 공시와 공신이다 라고 하는 것,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존재와 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공시하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를 바로 공시의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시하는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왜 물권은 공시하라라고 하냐면은, 자 보세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을 미치잖아요. 따라서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물건이 존재한다. 이 물건의 존재를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의 존재는 공시하라, 알려라, 공적으로 알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어떻게 알려라?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알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신의 원칙은 이러한 공시 방법을 믿고, 만약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되는가 보호되지 않는가에 관한 것,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공신의 원칙 몰라도 좋습니다. 공시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물건이 어떻게 공시되는가, 등기부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원칙이다라는데, 그런 어려운 말은 몰라도 좋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쉽게,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 그러면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토지의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언제 토지 소유권 이전합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합니까? 잔금 다 지급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의 점유를 넘겨줘서 을이 이 토지를 자기 땅으로 계속 농사짓고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해야 소유권 넘어가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죠.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만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자, 을이 갑에게 돈 1억 빌려주고 갑소유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언제 저당권자로 되는 겁니까? 저당권 설정하기로 하자 합의하게 되면 을이 저당권자입니까? 아니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얘가 저당권자죠.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이 물건이 발생하고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셨는데, 단독행위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합니다.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요 합동행위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많습니다. 몰라도 좋아요. 걔 얘기했다. 그냥 법률행위라고 하게 되면 계약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약으로 인한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동,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하면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법에서는 186조에서는, 민법제 186조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법률행위 그럼 뭐로 생각하라고요? 계약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계약에 의한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밑에 조 187조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이렇게 꼰득거리냐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함이 없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예시로서 여기서 드는 것이 뭐냐면요. 판결, 상속, 경매, 공인증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판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예컨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토지를 갑과 을 두 사람이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판결로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별지도면기재 가나 다라 가를 잇는 요 부분은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소유로 하고 여기서 다라 마바 다를 잇는 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라고 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분필 등기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에 요거는 갑의 거, 요거는 을의 거 이렇게 종국적인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영징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게 협의 수용이냐 재결 수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용보상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에 소유권은 수용 주체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경매의 경우는 잡을까요?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거를 X라는 사람이 낙찰받고, 자, 이거를 만약에 이것을 1억짜리를 여기 들어가가지고 1억 1,000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1억짜리니까 여기 경매 들어갈 때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들어갔겠죠?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잔금 1억 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얘가 모두 내게 되면 잔금을 완납하는 순간에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모두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나중에 법원에 대하여 이 부동산은 내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촉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해야 낙찰자 앞에 소유권 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그 순간에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판결은 등기의 소유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에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공영징수는 수용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수용주체에게 넘어갑니다. 경매는 뭐예요? 등기해야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완납하는 그 순간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등기는 뭔가? 등기는 나중에 이것을 등기 실체관계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나중에 등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속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판결, 자, 경매, 공인증수 이런 것들은 국가 공권력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경우에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 물권 변동이 언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장부, 공적 기록 등에 의하여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강제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사망했습니다. 갑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이 갑다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상속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비상속인인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 상속의 경우에도 등기해야만이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사망한 시점에서부터 등기하는 시점까지 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이고, 이 시간적 간격만큼 소유자가 없는 무주공살의 상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권리관계의 공백이 발생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다시가, 갑의 아들인 갑다시가, 자기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아침 등기소 문 열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이 재산은 내 거다,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그렇게 등기하러 가는 후리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등기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산에다 갖다 모시고 유품 정리도 하고 마음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뭐 3, 4개월 후딱 지났습니다. 3, 4개월 후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 대원칙을 여기다 적용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 사망한 시점부터 등기하는 시점까지 사이에 권리자가 없는 무주공살의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권리관계 공백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를 여기에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적 원칙을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법에서는 뭐라 규정하고 있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만약 부동산에 대한 것이다, 상속 등기를 해야 부동산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등기하지 않아도 사망한 시점에 당연히 상속인에게 넘어온 것으로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상속인 갑다시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설령 모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한 시점에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권리관계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관계가, 여기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라고 181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상속 등기를 안 하고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사망한 갑소유로 될 것 아닙니까? 실체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상속인 갑다시죠.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 효력이 상속인에게 생긴다라고 함으로써 권리관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부차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7조 단서에서는 본문은 180조 본문에서는 상속의 경우는 판결,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걸 옛날에는 이걸 그랬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바꿔서 한자 표현을, 단이라고 쓴 것을 이거를 한자 표현을 그러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뒤에 있는 조문을 단서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조문을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거를 단서라고 하는데, 187조 단서에서는 그러나 등기하지 않아도 본문에서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라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고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갑다시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갑다시에게 넘어옵니다.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온다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나
등기하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갑에서 을로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상속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갑다실은 자기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를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교환가치만을 떼어서 처분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네 앞으로 등기부터 해라 이겁니다. 등기부터 해야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려면 처분하려고 하면 등기해라 라고 함으로써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를 부합시키고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상속, 경매, 공유진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고자 하면 먼저 등기부터 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고 하는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법률 규정에 있는 물권 변동을 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 판결, 경매, 공유진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랬죠.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하는 판결, 상속, 경매, 공유진수 이건 뭡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예시죠. 그럼 이거 말고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97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건물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정시상권, 관습법상 법정시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법정. 법에서 정한 이런 얘기죠. 법에서 정한. 따라서 이런 것들은 모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분배농지 상호 만료의 소유권 취득 쭉 보시고요. 용의물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한다.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의 원리로 소멸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한 게 아니라고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타 나머지 얘기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갑은 이 건물을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갑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면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을 신축한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신축한 갑은 보존 등기를 해야 그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가? 아니면 등기하지 않아도 갑이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여러분요, 잘 모르면 법의 태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법적인 것 논리를 다 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은 상식이거든요. 따라 상식적으로 이게 옳지, 이거 이래야지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법의 태도입니다. 상식과 어긋나는 법은 그건 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법은 상식적인 것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의 태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갑이 이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로 갑이 이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야, 갑이 살고 있는 저 미등기 건물 저거 누구 거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요? 아, 갑이 살고 있는 저 미등기 건물 저거 갑의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갑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갑은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보존 등기를 안 하더라도 갑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이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여기서 판례가 선언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갑이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갑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 을에게 팔고자 합니다. 소유권을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갑이 미등기 건물에 살고 있다가
자, 점유를 넘겨주고 쉽게 말하면 갑이 살고 있다. 갑은 이사 나가고 을이 그 미드인 건물에 집으로 이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미드인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뭐라겠습니까? 건축관계법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한 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갑이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등기하지 않고 미드인 건물을 갑이 을에게 넘겼다? 사실상 사실상 을에게 넘어갔죠. 갑이 미드인 건물을 여기서 점유하고 있다, 살고 있다가 갑이 이사 나가고 그 집에 을이 이사 들어왔습니다. 사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실상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왔죠.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미등기 건물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존등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미등기 건물을 판 갑은 답답할 게 없잖아요. 답답한 사람은 누굽니까? 미등기 건물을 산 을이 답답한 거죠. 근데 을이 직접 자기가 보존등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을은 갑의 보존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라고 합니다. 갑 대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보존등기를 해놔놓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계된 것을 181조 본문 단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 상속, 경매, 공인질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187조에서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판결, 경매, 공인질서 다 뭡니까? 국가 공권력이 일정 부분 개입하는 거죠. 설사 국가 공권력이 거짓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물권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권 변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관리하는 장부나 어떤 이런 쪽에서 기록에 명백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의 경우는 뭡니까? 상속의 경우에도 등기하여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상속을 해야만이 상속 재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라고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원칙을 상속에도 강행하게 되면 권리관계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법은 수범자인 국민이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해야 되지 지킬 수 없는 거를 법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보세요. 전 국민은 하루에 10분씩 숨 쉬지 마라. 법으로 정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못 지키는 거죠.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상속에 넘어온다? 이렇게 만약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버지 죽자마자 아침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러 간다, 상속 등기 하러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관계 공백을 면하기 위하여 상속법에서는 사망한 시점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사실 설령 모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망한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도록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권리관계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후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서 규정에서는 본문에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놓고 단서 규정에서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고 한 처분은 무효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등기와 실체관계를 부합시키고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는 뒤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원리니까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